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완파하고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 진출 조기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이어 펼쳐질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B조의 1위를 일본과 다투는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것인데요. 20살 골잡이 이영준 선수가 중국과의 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 3득점에 도달한 첫 번째 선수가 되어 득점 단독 선두로까지 올라서 대회 최고의 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이번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간신히 승리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1차전에 이어 내용적으로는 아쉬운 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 중국전에 드러났던 명과 암을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B조 2차전 경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64.3%로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정작 유효 슈팅은 중국이 5대3으로 더 많았어요. 물론 전체적인 슈팅은 우리가 14대9로 앞섰지만 전반전 중반까지 우리가 이제 이영준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먼저 골을 넣고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 전개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후반 중반 이후에 골키퍼인 장신 선수, 위진용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했던 것이지, 사실 말씀드린 전반전 30분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나왔던 중국의 몇 차례의 날카로운 공격 패턴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어떤 경기가 됐을지 모른다. 중국의 결정력이 조금만 좋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손쉬운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이영준 선수의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처럼 어려운 승부로 비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지난 아랍에미리트와의 1차전에 선발 출전했던 안재준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지고 후반전에 투입돼서 말씀드린 대로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이영준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왼쪽에 엄지성, 그리고 지난 아랍에미리트전의 후반 시작과 함께 이영준 선수와 함께 교체 투입되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던 FC서울의 강성진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가 됐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뒤늦게 합류한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의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데 아직은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강상윤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김민우와 백상훈, 포백 라인은 조현택, 변준수, 서명관, 황재원, 그리고 골문은 김정훈 선수가 지켰는데요. 중국 역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 장신 공격수 압두 왈리를 중심으로 셰원능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는데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이선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날카로운 기술을 보여주면서 장신으로서 타깃형 플레이가 좋았던 압두 왈리와 함께 한국의 수비를 꽤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12분 먼저 중국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자페이펀이 오른쪽으로 전개한 것, 압두왈리가 그대로 몰고 올라가서 대각선 슈팅 시도한 게 아쉽게 빗나갔거든요. 그 뒤 2분 만에는 압두왈리가 서명관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을 따냈고 그대로 골문까지 전진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가 됐는데 김정훈 선수가 각을 잘 좁히고 나오기도 했지만 압두왈리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다행히 우리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오른쪽 공격수인 셰원능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감아 들어가는 이제 전진 패스를 통해서 우리의 풀백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요. 이때 공격한 미드필더인 타오 창롱 선수가 수비 뒤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패스를 이어받았고 받음과 동시에 슈팅으로 가져가는 빠른 타이밍의 마무리를 했으나 골키퍼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옆구물을 때리면서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점하지 않았지, 말씀드린 이 앞선 세 번의 장면들이 모두 골대 안으로 혹은 골키퍼 옆으로 골문 구석으로 조준이 잘 됐다면 우리가 실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수비 조직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전반 21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좋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수비를 완전히 허물었어요. 왼쪽 측면 후방에서 로빙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 공격수인 셰원능이 어느새 왼쪽으로 이동해서 또 한 번 우리의 풀백과 센터백 뒷공간을 무너뜨렸고요. 여기서 내준 컷백을 압두왈리가 이어받으면서 공을 멈춰 세우지 않고 그 흐름대로 몸을 터닝시키면서 오른발 마무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조금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 장면 사실 골 먹었다 싶은 장면이었는데 역시 중국의 불안한 결정력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어서 전반 24분에도 또 한 번 우리가 슈팅을 허용했는데요. 중앙지역 상대가 이제 우리의 공격을 끊고 빠르게 역습을 나왔을 때
리우 지런 선수가 오른쪽 측면 깊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공을 잡은 셰원능 선수가 커트인에서 문전까지 몰고 들어가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이번에는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보냈지만 김정훈 선수가 몸을 쭉 뻗어서 선방하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이 장면까지 거의 중국이 5번 슈팅을 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공격다운 공격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 방의 날카로움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전반 34분에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 선수의 스로인을 중앙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가 사이드로 이동해서 수비를 떨궈내면서 이어받았고 받음과 동시에 강성진 선수에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문전으로 다시 침투에 들어갔죠. 여기서 강성진 선수는 수비 2명이 자신을 마크하러 온 사이에 허벅지로 툭 건드리면서 강상윤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강상윤 선수가 이 공을 받고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잘 지켜내면서 이영준 선수의 배우 침투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스루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문전 우측에 각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 스루 패스를 받았을 때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에서 골문 반대편 파포스트를 보고 그대로 오른발로 대포알 같은 총알 같은 슈팅을 정확하고 강하게 꽂아 넣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비에 몰려있다가 선제골을 터뜨린 것이죠. 이 장면은 게다가 과정도 깔끔했지만 이영준 선수의 슈팅이 워낙에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 직후인 전반 39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백인 조현택 선수가 엄지성 선수에게 패스를 줬을 때 엄지성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부터 문전까지 혼자 치고 들어갈 때 중국 수비 4명을 거의 무너뜨렸고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아쉽게도 골키퍼는 감았는데 골대 옆에까지 감아버리면서 빗나가면서 우리가 추가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 외에도 우리가 이영준 선수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에는 경기의 흐름을 좀 가져왔거든요. 전반전 기록을 돌아보면 우리가 70%로 매우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경합 승률도 52%로 근소하게 앞섰고 다만 공중볼 경험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세였거든요. 다만 슈팅 숫자가 5대5였는데 전반 30분까지 중국이 5번의 슈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슈팅이 없다가 첫 번째 슈팅을 이영준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우리의 매서운 날카로운 결정력, 결국에는 그 차이가 경기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전반전 양팀 모두 슈팅이 5개였는데 우리는 득점이 됐던 이영준 선수의 슈팅이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다른 선수들의 마무리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골문 안으로 보낸 슈팅이 다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던 실제로는 날카롭지 못한 슈팅이었다. 사실 엄지성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긴 했지만 그 슈팅이 더 득점에 가까웠던 날카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슈팅 정확성이 중국이 40%, 우리가 20%로 나왔지만 중국의 결정력은 우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악재가 있었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센터백 서명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이태석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이태석 선수는 바로 과거에 중국과의 그 경기에서 을룡타 사건으로 유명한 2002년 4강 월드컵 신화의 레전드 이을용 선수의 아들인데요. FC서울의 강력한 레프트백으로 이 선수가 투입되면서 본래 레프트백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던 조현택 선수가 신체 조건도 좋고 수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석, 조현택, 변준수 그리고 황재원으로 포백이 조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후반전엔 다시 한번 동점골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50분이었는데 왼쪽 측면에서 자페이펀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또 한 번 장신 공격수 압두왈리가 헤더 슈팅까지 정확하게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힘이 조금 떨어졌어요. 또한 골키퍼 정면이었죠. 압두왈리가 이날 경기 한국 수비수를 등지고 움직이는 것이나 압박이나 위치 선정이나 슈팅 타이밍까지는 다 좋았는데 결정력, 슈팅의 정확성과 세기가 부족했던 것들이 결국엔 중국이 한국과의 경기 선전하고도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경기 전반적으로 패턴이나 주도권을 내준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의 기회가 오면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51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엄지성 선수가 2명의 중국 수비 사이로 공을 빼냈고 강상윤 선수가 이 공을 이어받으면서 우측에 비어있던 공간에 포진한 강성진 선수에게 패스를 딱 내줬고 강성진 선수는 이 패스를 받아서 본인이 왼발 마무리가 더 편하지만 수비가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발로 슬쩍 빼내고 공간을 만든 이후 오른발 아웃프런트 슈팅을 정밀하게 가져갔는데요.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60분에 강성진 선수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부상에서 갓 회복한 중앙 미드필더 백상훈 선수를 빼고 정상빈 선수와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인 이강희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정상빈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의 공격 연계 과정이라든지 공격의 치명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69분에 우리에게 위험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황재원 선수가 변준수 선수에게 백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셰원능 선수가 강하게 압박하고 이 공을 빼앗아냈고 김정훈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서 슈팅이 조금만 구석으로 쏠렸다면 우리가 또 한 번 동점골을 내주면서 실점하면서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중국의 결정력 문제로 우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김정훈 선수가 이번 경기 좋은 선방들을 여러 번 펼친 것도 맞지만 중국의 결정력이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 직후 중국은 리우화판과 아스케르까지 투입하면서 공격 자원들을 연달아 투입했지만 그로 인해 중국은 결국에 실점하고 말았죠. 이 장면에 이어서 우리가 빠른 역습을 가져갔는데요. 강상윤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왼쪽 풀백 이태석 선수가 마치 왼쪽 측면 공격 스위치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영준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이영준 선수는 수비 2명이 자신을 애워싸는 과정에서도 절묘한 볼 트래핑으로 각을 만들어 놓고 왼발 슈팅으로 꺾어서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이 슈팅도 마치 선제골 때처럼 강하고 정확하고 총알 같은 슈팅, 정말 냉철한 마무리로 정말 클리니컬한 플레이를 통해서 확실한 해결사 능력, 킬러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이영준 선수다. 중국이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면 우리가 역습에서 이영준 선수의 한 방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83분 좋은 공격 전개 과정을 보이던 쉐원덩 선수를 빼고 본래 골키퍼이지만 스트라이커 역할도 가능한 2m의 장신 선수 위진용을 투입했는데요. 오히려 위진용이 들어가고 쉐원덩이 빠지자 이선 공격이 실종됐고 이 선수를 향한 단순한 롱볼 축구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이 공격들을 차단하면서 여유있게 2대0 리드로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정상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본인의 드리블과 패스와 연계 이런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조금 더 흥미로운 공격 경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1분 같은 경우에는 이태석 선수의 패스를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중국 선수 2명 사이로 탈압박에 성공한 이후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가감하게 엄지성 선수의 팀투를 보고 예리한 스루 패스를 탁 찔러줬거든요.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 높은 패스였어요. 정상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상대 수비가 둘러싼 상태에서 허를 찌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패스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상민 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엄지성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크게 벗어나면서 우리가 3대0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9분 가까이 주어진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2분 황선홍 감독이 이영준 선수와 엄지성 선수를 쉬게 하면서 홍윤상 선수와 장시영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아쉬웠던 것은 아랍에미리트와 1차전에 경고관장 있었던 주장 변준수 선수, 센터백인 변준수 선수가 시간 지연 문제로 경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명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햄스트링 부상의 특성상 바로 며칠 후에 있을 일본과의 3차전을 뛰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변준수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다라는 점은 우리의 2명의 주전 센터백이 한일전에 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아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2승을 챙겼기 때문에 일본전의 결과가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번 대회에 전문 센터백을 3명밖에 소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중앙 미드필드로서 장신 선수인 이강희 선수도 센터백이 가능하긴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국과의 경기 추가 시간 8분에 공중볼을 따낸 이후 흐른 상황, 강상윤 선수가 침투해서 머리로 공을 소유한 이후 문전 우측에서 날카로운 슈팅까지 가져간 것,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골을 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경기를 펼치면서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초반에 기회를 살렸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패턴 플레이를 통해 특히 스트라이커 이영준 선수를 잘 활용하면서 승리했다는 것은 선수 시절 스트라이커였던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좋은 스트라이커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 대표팀, 성인 대표팀까지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공격수, 타겟형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의 등장은 분명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프랑스전의 환상골을 비롯해서 높이, 연계, 그리고 발밑까지 양발 슈팅까지 가능했던 이영준 선수가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 대회도 오히려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축에 속함에도 가장 노련하고 날카로운 문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 이번 대회 득점왕을 노리면서 빨리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거든요. 제대 후에 유럽 진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를 이번 대회에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의 8강 진출이 확정이 될 텐데요. 어찌됐거나 지금은 우리의 8강행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조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경기가 바로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일본과의 비조 3차전입니다. 한일전, 일본 역시 이번 대회 유럽파 핵심 선수들도 차출이 됐고 아주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일전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우리의 8강 상대 현재 A조 1위인 개최국 카타르가 될지, 혹은 인도네시아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과 만나게 될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린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